바른스쿨 소영민입니다. 오늘은 3강인데요. 1강에서는 안정성, 2강에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20분 이내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안정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범위가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걸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복습을 해드리자면 1강에 말씀드렸던 안정성, 결국에는 물가 상승 이상을 쫓아가줘야지 그게 안정성이지 단순한 원금 보장이 지켜지는 게 안정성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2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수익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익성도 어떠한 시간의 가치가 가미되지 않으면 그 수익이라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거치식 혹은 예치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이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내가 내 돈이 첫 달 거, 한 달 처음에 시작한 한 달 거 30만원, 구작 100만원 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수익이 나도 모수가 적기 때문에 그 수익은 제대로 된 수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금이 적립이 된 상태에서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내가 이 평균 매수가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 기간이 조금은 시간이 흘러서 모수가 커져준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첫 번째 안정성, 두 번째 수익성에 이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요소 중에 하나인 안정성, 수익성, 그 다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많이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건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내가 그냥 돈을 모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모은 돈을 내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느냐, 빼서 쓸 수 있느냐, 이게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돈의 유동성은 그 가치만으로 엄청 대단합니다.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던 금리라는 부분을 잠시 꺼내서 얘기를 해보면 유동성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이렇게 예치를 시켜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예치를 시키게 되면 은행에서는 1년 뒤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 돈을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행 이자를 대략 3% 정도로 잡았을 때 은행은 이렇게 1030만 원을 돌려주게 돼 있을 겁니다. 경제 논리의 모든 구조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은행은 개인들한테 이 1000만 원을 맡겨서 1년 뒤에 3% 정도의 현행 이자를 주는 이유가 은행이 이 10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은행 또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이 투자를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 최소한 개인들한테 3% 이자 정도의 이자를 주려고 한다고 하면 5% 이상의 최소한 5% 이상의 이 3% 그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대출을 해가는 주체인 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출을 해가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 대출 이자는 5%가 아니라 10%, 15%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이유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3%의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5% 혹은 10% 이상의 이자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의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 금리가 15% 육박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대출을 해가는 사람들, 대출의 수요자들이 대출 이자를 15% 이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출을 해가는 사람들의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해가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매체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사업을 하면 30%, 50%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어서 대출을 고금리로도 해갈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사업군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가 그만큼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은행이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이자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엔 뭐냐면 돈의 유동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돈은 내가 쓰지 않으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얼마든지
가져가서 빌려가서 쓸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유동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기업들이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리 하락을 가져왔고요. 또 가까운 일본 혹은 유로 국가들과 같이 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제로 금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0.25% 이하인 상태를 제로 금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실제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겼는데 금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1%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년 뒤에 1,000만 원을 맡기면 99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의 수수료, 1%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유동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은행에다 맡기면 그 돈을 가져가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맡기는 돈에 비해서 돈을 가져가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그냥 중요한 물품처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집에 엄청 비싼 고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물품 보관소에 맡기는 거죠. 그럼 물품 보관소에서 이 자전거를 보관해주는 비용을 개인들한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전거 주인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건 누가 가져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제 돈도 유동성이 없어진 중요한 물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가져가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현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져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이 중요한 물건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유동성이, 돈의 유동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봤을 때 이 돈에 대한 총체적인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금리의 하락, 안정성, 일강에 배웠던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이 유동성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이 돈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뺏어 쓸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행 금리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집에 금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언제든지 뺏어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금고에 넣어놓은 내 돈은 물가 상승을 쫓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결국에는 안정성이 결여될 거고요. 당연히 수익성도 결여될 거고요. 단지 유동성만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최소한 유동성, 내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유동성이 있으면서 최소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재테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내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유동성에 더해서 최소한 안정성, 물가 상승은 쫓아가지고 혹은 더해서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성을 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단순한 유동성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금고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뺏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고에 넣은 내 돈은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고 수익성도 당연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유동성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데 내가 돈을 필요한 시점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돈 또한 죽은 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투자들이 이 부분들을 다 결여된 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투자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기간,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그 기간에 내가 돈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의 가치에 따라서 안정성이 지켜지고 혹은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재테크를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강에서 배웠던 안정성, 2강에서 배웠던 수익성, 이 3강에서 배운 유동성까지 이 3박자를 겸비한 재테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투자를 고객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0강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겸비한 투자를 하나씩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도 구입도 해야 되고
혹은 결혼도 해야 되고, 혹은 내가 사업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내 자녀의 독립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도 누구나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를 같이 겸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하나의 상품이 이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 상품만 가입을 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상품으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 갖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하고 자산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바른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100만 원의 자금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배분에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을 세 가지를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볼 겁니다. 또 해결점을 찾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강부터 배웠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제대로 된 바른스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